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오늘은 지난 5회 동안 계속해왔던 미국 흑인 잔혹사의 마지막 강의, 흑인 문제 대책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그것도 아주 건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리허설을 해보니까 조금이라도 디테일하게 하면은 1시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짧게 본론만 말씀드리고 디테일이 담긴 강의 원고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디테일이 궁금하신 분은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주소는 위에 있습니다. 사실 흑인 문제는 현재로서는 거의 대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오랜 기간 너무 심하게 곪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 즉 그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계속 그냥 방치할 경우에, 포기하고 방치할 경우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태나 로드니 킹 사태 같은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흑인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사건이 연거푸 발생하고, 그래서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그 4.29 LA 폭동 같은 사태가 미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게다가 이제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롭고 이미 총기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사태들이 이제 무장 폭동 같은 것으로 번지면은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거의 막 내전 상황까지 이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막으면 그나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나중에 막으려면은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흑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흑인들을 깨진 유리창 사회에서 빼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깨진 유리창 이론, 브로큰 윈도우 티어리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브로큰 윈도우 티어리. 이게 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의 흑인 집단 거주지는 깨진 유리창 사회입니다.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낡았고 더럽고 일부는 부서진 채로, 유리창은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흑인 밀집 지역에는 경찰 순찰차를 자주 보내야 하는 게 아니고 청소차를 하루에도 몇 번씩 매일 수시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주 도로를 썰고 닦고 유리창이 깨지면 즉시 갈아주고 부서진 건물이 있으면 수리해주고,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썰고 닦고 낙서를 지우다 보면은 뭔가 흑인 사회도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곳이 있다, 계속 더러워지고 계속 낙서가 되는 곳이 있고 유리창이 깨지는 곳이 있다, 그러면 아예 그 시설물은 헐어버리고 그곳 일대를 화단으로 만들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자꾸 꽃을 갖다 심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꽃을 꺾지 않을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흑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교육에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영화 한 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Free Writers Diary라는 영화입니다. Free Writers Diary. 영어 원제는 Freedom Writers입니다. Freedom Writers. 이 영화는 한 명의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할 경우에 어떤 일, 어떤 기적, 어떤 희망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아마 시드니 포이티어라는 명배우가 주연했던 언제나 마음은 태양이라는 영화를 아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어 원제와 그 영화는 영어 원제와 주제가의 제목이 같습니다. To Serve with Love. 언제나 마음은 태양이죠. 선생님께 사랑을입니다.
그 프리라이터스 다이어리는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있는 우드로 윌슨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에린 그루웰이라는 한 초임 교사가 첫 번째 이제 그 학교로 부임한 교사가 문제아반에 있던 수많은 학생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고 어떻게 희망을 심어줬는지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은 그나마 흑인들만 사는 동네는 아닙니다. 물론 백인은 거의 없지만 흑인과 라틴계, 동양계들이 좀 형편이 어려운 그 흑인, 라틴계, 동양계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 지역이 그 정도로 말하자면 낙후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흑인들만 사는 동네의 교육 환경은 어떻겠습니까? 그 영화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흑인 밀집 지역의 한복판에는 반드시 이 도서관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흑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숙제를 못 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초등학교 흑인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제 아주 가까운 지인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그럼 도서관에 가서 숙제를 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동네에 도서관이 없다. 혹은 도서관이 우리 집에서 너무 멀다. 도서관에 가고 싶어도 거기까지 태워줄 사람이 없다. 우리 집에는 자동차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 학생들이 가까이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 범위 안에 반드시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도서관은 책만 빌릴 수 있는 도서관이 아니고 아주 소극장 같은 공연장, 뭐 20, 30명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고 한 아주 조그만 공연장이라도, 그리고 플레이룸 같은 시설도 갖춰진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주민문화센터 같은 겁니다. 밝고 안전한 곳에서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비단 흑인 어린이뿐만 아니고 흑인 사회 전체를 위해서 꼭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흑인 학생들에게는 대학 교육까지 포함해서 교육비를 전액 무료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다 의무 교육이니까 대학 학비만 대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흑인 학생들한테는 대학 입학 정원도 좀 늘려주고 입학 조건도 좀 덜 까다롭게,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받아주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흑인 사회가 이렇게 된 것도 그 흑인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일 최초의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때 최소한 초등교육이라도 의무적으로 좀 시켜주고 기초적인 직업교육이라도 시켰으면은 오늘날 흑인 사회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흑인 사회가 어떠냐?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조차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 그딴 것 해봐야 누가 알아주기는 한데 뭐 그렇게 공부해서 백인들이 앞잡이 노릇이나 하려고 등등의 이제 비아냥을 듣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상황이 이런 정도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그 흑인 사회 전체 그걸 이대로 방치해두면은 그 사회는 영원히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이 그 오클라호마 털사나 시카고의 사우스사이드 혹은 아칸소의 일레인 등등 그 과거에 막 싹이 트기 시작하는 그 건강한 흑인 커뮤니티를 백인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폐허화시켰던 그 상징적인 지역에 그 시설이 좋은 학교, 그 다음에 거주 환경이 뛰어난 흑인 커뮤니티 단지를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주고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흑인 가정 가운데 결혼 지속 기간이 길거나 또는 직장 취업을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거나
하여간 뭔가를 조금이라도 잘하는 가정이 있다면 수시로 포상을 하고 격려를 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커뮤니티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요컨대 흑인 시범단지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교육비 지원하고 교육기회도 확대하고 흑인 시범단지를 만들고, 그래서 성공 사례가 하나라도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조금씩 확대해가는 방법으로 그 흑인 사회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럼 그런 일을 다 하느냐? 흑인들은 국가는 말하자면 호구냐? 도대체 돈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대책에 드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2020년 현재 11개의 항모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항모전단이라는 것은 본함인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구축함, 순양함, 핵잠수함 등등 통상 10대 이상의 어마어마한 배로 만들어집니다. 그 항모전단을 하나 구성을 하는데, 하나 만드는데 배들의 건조 비용만 무려 360억 달러, 한화로 40조 원이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항모전단 하나가 한 번 출항할 경우에 하루 운영비가 1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풀세트에 제대로 된 항모전단을 갖춘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소위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도 고작 하나 정도의 항모전단밖에 없고, 그것도 겨우 흉내만 내고 구색만 갖춘 정도입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하면 미국은 지금 같은 규모의 항모전단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11개씩이나. 그래서 그 항모전단 한 개만 줄여도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거, 교육비 같은 거 이런 거, 흑인 사회를 위한 예산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은 1년에 교정 예산으로만 800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주는 돈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줄일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니면 흑인 좀 그만 잡아가두고 그들을 잡아가둬서 교도소 안에서 먹이고 입히는 데 썼던 예산을 교육시키는 예산으로 전용을 하면은 장차적으로, 결과적으로 미국은 더 좋은 사회, 더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그 영화 셀마, 지금 몇 차례 제가 셀마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억울하게 죽은 지미 리의 장례식에서 했던 그 마르틴 루터 킹의 조사한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세계인의 자유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베트남에는 하루에 수백만 달러씩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자국민인 흑인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미국 정부라고 마르틴 루터 킹이 말하자면 힐난하고 성토했습니다. 킹 목사 그 연설을 할 때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하여간 2020년 회계년도에 2020 회계년도에 미국 예산이 4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그 가운데 1% 470억 달러는 흑인 사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봐야 연간 7,500달러를 쓰는 국방 예산의 1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당분간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예산의 1%를 무조건 흑인 사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미국 정부가 한 번은 제대로 좀 흑인 사회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둘 사이에 맺힌 묵은 오랜 원한, 둘 사이에 맺혔다 그러니까는 서로 피해를 주고받았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미국 정부나 주류사회 백인들이 흑인 사회에 일방적으로 가했던 그 가해를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일종의 씻김굿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흑인 사회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예산의 1%를 할애해서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도와주는 것. 그게 이제 미국의 흑인들이 팔려오기 시작한 1619년부터 지금까지 400년 동안 그들이 흑인들에게 행했던 갖가지 만행에 대해서
한 번쯤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상하 양원의 의회가 사과하고 연방 대법원이 사과하고 그렇게 씻김굿을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거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400년만큼은 못하지만 40년이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돈이 들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한국의 무슨 비례대표제나 그 입후보자의 정당 공천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 상원, 하원의 흑인 의원의 할당 비율을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강요나 백악관 참모, 그러니까 임명직, 고위 임명직에는 흑인의 비율을 좀 더 최소한 인구 비율만큼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흑인 재소자 비율만큼 48%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14% 정도 인구 비율만큼은 할당을 해서 흑인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존중받고 있다. 아, 이 나라에서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아, 이 나라에서 우리도 인간 대접을 해주는구나. 살만하다 하는 느낌이 들도록. 그러니까 흑인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대책이 이제 미국 정부가 흑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흑인 사회 문제를 위해서 흑인 사회 내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다른 소수계들은 도와줄 일이 없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